그러면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업 실현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조건도 굉장히 어렵고 내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막막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수업 실현 문제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의 성공 여부는 학습 목표에 도달 정도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만큼은 확실히 암기를 하고 실제로 수업 실현을 할 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조건들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희 2018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시험에서는 이전까지 이제 저희가 수업의 의도가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연습을 쭉 해왔는데 이제 당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를 마주했을 때 수업의 의도를 설명하라는 말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때 수업의 의도를 말하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제 평소에 연습해왔으니까 그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시작해서 남들보다 1분 정도를 손해보고 시작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남들보다 이제 없는 조건을 해가지고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멘탈 관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꼭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시험지를 받아보셨을 때 새로운 조건은 없는지, 내가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를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지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다시 기억을 복기를 해보면 저희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면서 1, 2학년분 안전한 생활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1, 2학년 안전송도 저희끼리 만들기도 했고, 3, 4학년 과학도 이제 저희 과학 실험하기 전에 항상 그 과학실 안전 수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칙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수칙을 다 같이 쉽게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은 그 순간 그걸 발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제 수업은 총 도입부터 정리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이제 내가 보는 지역청에서 어느 단계까지 수업을 하라고 할지는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이제 도입부터 전개까지 해왔던 지역이 갑자기 전개부터 정리까지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서로 변수를 만들어서 연습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걸 마주했을 때 정말 최악인 건 변화가 된 걸 모르고서는 원래대로 준비하거나 맞아. 아니면은 반성이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서 연습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본인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공부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실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체기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더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제가 한 방법인데, 실습 나갔던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보냈던 그 지도안을 좀 보내달라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뭔가 고결한 지도안을 다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실제 수업 상황에서 애들이랑 어떻게 수업을 했었지? 그때 되게 주의할 게 뭐였지?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고, 그때 내가 이런 방법들을 썼구나. 책으로 보고 뭔가 수업 실현하는 거 말고 그런 실제 상황들 내가 했던 수업들 다시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창의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스터디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할 땐 다른 스터디를 보며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진짜 이거 크로스 스터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가 인고생 때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인고를 합격하고 후배들 그 실현을 봐주러 가서 느끼는 점인데요. 그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틀이 있고 본인들끼리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술술 해요. 그런데 제가 제3자인 제가 봤을 때 수업의 흐름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실제로 우리 스터디 말고 제3자가 좀 봐주고 그 수업이 잘 읽히는지 면접관의 입장에서처럼 수업이 잘 읽히는지 확인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무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래나 춤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반드시 내 수업에 노래나 춤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뭐 나만의 집중곡, 모듬을 구성할 때 나만의 방법 또는 뭐
발문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을 때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돼요. 전시학습 단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의 흐름을 깬다든지, 아니면은 활동 중에 갑자기 내가 학생들을 뭐 집중시키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게 그 수업의 흐름과 무관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저걸 지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면접관 분들도 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거를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차별화된 무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수업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인상인데요. 이제 첫인상이라는 거는 생김새, 뭐 그런 거, 뭐 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처음에 뭐 수업 소개를 하던 아니면 처음 수업을 시작을 할 때 막힘없이 술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업 실험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더듬으면서 시작하는 거랑 막힘없이 술술 시작하는 거랑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첫인상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의 예로는 그냥 수업 소개를 정말 막힘없이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저는 명확히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건 예를 들면 조건 아동이 나오면 이 조건 아동을 한 번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을 항상 지도를 해서 제 수업을 아까 읽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면접관들은 계속 여러 개의 수업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한 상태거든요. 이 필요한 면접관들한테 내 수업을 읽히게 할 수 있도록 조건 아동을 2번 이상 지도를 했는데 그 점이 저는 되게 명확한 조건 아동 지도, 명확한 조건 충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끼리 다 같은 스터디였잖아요. 네. 그래서 2차를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우리 스터디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 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봤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언이 잘했던 거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스터디언이 활용한 것 중에서 좀 수업의 흐름에 잘 어울렸던 노래나 춤, 아니면 뭐 이런 활동, 아니면 학습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자연스러웠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언들에게 공유하면서 나는 이런 점들이 좋았고 우리 수업에 이런 걸 반영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좋은 점을 봐주는 것도 좋죠. 왜냐면 네, 항상 그렇죠. 보다 보면 안 좋은 점을 네. 많이 보게 되니까. 저는 사실 조금 반대인데, 이제 좋은 점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정한 스터디, 성공적인 임고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내에서. 잘 그래서 앉으셨네요. 네. 선과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정말 가감 없이, 왜냐면 저희는 사실 다 친한 친구들이어서 그쵸. 오히려 직설적으로 좀 비판을 해주면서 어쨌든 보완이 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런 말 습관, 말투, 그 다음에 이런 행동에 예민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뭐 세연 선생님이 이 시계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데 그거 만지지 말자. 저번 그런 심층 거는 면접 영상이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언어 습관, 그 다음에 몸짓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우리가 서로 보완이 됐던 것 같아. 저는 좀 다른 면으로 수업의 내용을 좀 많이 보던 편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동기유발이 학습 목표와 연관되는 동기유발인지, 그렇지. 그리고 수업에서 활동을 할 때 이 활동 구성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이런 면들을 좀 봐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스터디 하실 때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선생님처럼 이 비판적이면서 이런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표현을 네. 봐주시는 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의 내용도 그리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완성적인 되게 좋은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뭐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 팁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정 선생님 혹시 뭐 본인만의 팁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구상지 활용에 관련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구상지를 실제 시험에서 보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지 않고 달달 외워서 실현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실제 시험에서 구상지를 보지 않고 했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치, 더 가능하다는 열심히 거지. 연습을 하셔서 부상지를 보지 않고 하시면 더욱더 버벅거리지 않고 매끄러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세연 선생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혹시 강론 모르는 내용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강론 다시 다 공부해야 되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강론이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구상할 때 이제 막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2차를 준비했었을 때 강론 공부를 예전처럼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는 약간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이미 문제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수업을 구상할 만한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강론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헷갈리는 뭐 과학의 개념들, 이 정도는 이제 돌아가서 한 번쯤 보면서 혹시나 이제 출제가 되었을 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실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내가 모르는 강론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유연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개념들은 학생의 발표를 다시 한번 미러링 해주면서 내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이제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참 잘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칭찬만 해주고 넘어가면서 마치 이게 수업의 한 과정인 것처럼만 잘 수업을 준비하시면은 강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론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혹시 이걸 위해서 강론 공부를 예전처럼 다시 하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팁이 또 있는데, 이제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대본을 읽으면서 대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발문을 하고 싶으면 그 발문이 조금 장황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발문을 조금 압축적이고 딱딱 이렇게 끊어지게 하는 연습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실현과 관련돼서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끝으로 저희도 같은 스터디에서 한 달 넘게 수업 실현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추워지는 날이 오니까 또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되게 여러분들도 되게 지금 많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드림TV에서 피드백 이벤트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